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IoT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IoT와 사회 안전망 보시는 것처럼 4강이 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의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크게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 안전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과 같은 그 재난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인 보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사회 안전망의 1차 안전망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IoT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보호 부분이 이제 1차 안전망 중에 IoT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주 일반적인 국민이 아닌 약간 사회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형태를 저희가 2차 안전망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는 어린이, 노약자,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기초생활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자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안전망이 되겠고요. 3차 안전망의 경우에는 좀 더 스페시픽해져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을 보장해주는 긴급 구호제도 이런 것들이 3차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망은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2차 안전망은 사회 취약층, 3차 안전망은 더 좁게 잡아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IoT와 1차, 2차, 3차 사회 안전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정의가 기본적으로 사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또는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준다든가 건강을 보장해준다든가 하는 것 같은 사후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IoT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IoT의 개념이 포함되면 예방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안전망과 IoT의 관계는 의료보험 및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더 사고가 덜 일어나도록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예방을 한다라던가 또는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심박이라던가 또는 그 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국민들이 큰 시간의 소모를 하지 않고 예방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바로 1차 안전망과 IoT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안전망의 경우에는 일반 전체 국민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노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2차 안전망과 IoT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안전망은 사회적 재난, 제가 3강 때 세월호와 IoT의 관계를 머릿속에 잘 그리시면 세월호라고 하는 참극을 IoT가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바로 3차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회적 재난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그리고 IoT 그리고 사회 안전망 이 세 가지를 묶었을 때 과연 세월호의 참극을 IoT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고 하면 세월호의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 답을 알고 계셨겠지만 답은 예스입니다.
IoT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술들을 이용했다고 하면 세월호 참국은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시죠. 사회적 활동에 관련돼 있는 재난 활동에 관련돼 있는 IoT로 예방할 수 있었겠느냐 관련된 거 보면 디바이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평형수 센서라던가 차량 고박 센서, 차량 카운터, 선원 위치 보고 센서, 평형 센서, 그다음에 개인 핸드폰 이런 디바이스들을 뭐 값도 얼마 안 됐죠. 아시다시피 평형수가 빠졌었고 실을 수 있는 차보다 훨씬 많은 차들을 실었고 제대로 고박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참국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만약에 평형수 센서가 있어서 그 평형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또 차량 고박 센서가 있어서 차량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마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형태의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차량 카운터, 선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평형 센서나 예를 들어서 배가 어느 정도 이상 기울게 되면 개인 핸드폰으로 나가서 선내에 있지 말고 반드시 선반의 앞에 있는 갑판으로 나가서 구조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센서와 개인 핸드폰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월호와 같은 참국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이냐면 출발 금지 명령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평형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배는 출발하지 못한다. 차량 고박 센서에 문제가 생겼다. 차량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았다. 출발하지 못한다. 마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처럼 세월호의 경우에도 이런 평형수 센서라든가 차량 고박 센서 또는 차량 카운터와 같은 센서를 이용했다고 하면 해경에서 이거는 아직 차량 고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평형수도 문제가 생겼네. 이건 다 고치고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세월호 참국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 안내 서비스. 배에 평형 센서가 있어서 이 평형 센서가 어느 정도 이상 기울게 되면 개인 핸드폰으로 자 선내에 머무르지 말고 갑판으로 나가서 반드시 구출이나 구조를 받도록 대기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만 띄워줬다고 하더라도 훨씬 쉽게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금지 명령 서비스, 탈출 안내 서비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와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너무 아까운 목숨들을 잘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IoT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세월호의 참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셨던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가요? 아마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1강, 2강, 3강을 굉장히 잘 들으신 분일 테고요. 만약에 조금 어긋났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1강, 2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IoT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개념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에 정리하면은요. IoT 취약계층은 저희가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에는 핵가족 맞벌이로 인한 보호감시의 소홀, 유괴 실종 불의의 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독거 세대 증가, 자녀와의 유대관계 악화, 교통사고 증가,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또는 실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에 관련돼 있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시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돼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안전장치, 언어 미숙, 신분 불안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계층별 안전 위협 환경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ICT 또는 IoT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GPS, 어린이 노약자에 관련된 관찰 보호 시스템, 이런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웹 열람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1강이나 2강 때 말씀드렸던 가벼운 연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안전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IoT와 취약계층이 실제로
만나면서 취약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 사회안전망 그리고 보호장치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일본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의 경우에는 총 6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고 이 6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IoT 그리고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정보 제공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뭐 성범죄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상한 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태 파악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범 카메라로 아이의 위치를 트래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파악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등하교 알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교문이나 교내에 특정 장소를 이렇게 탁 통과를 하게 되면 그 통과 시각을 보호자한테 기록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록해 놓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을 몸에 달고 그 센서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교문 같은 곳에 다는 거죠. 위험 통보 시스템은 어떤 지역에 우범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게 되면 어린이가 그 목걸이라든가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IoT 센서를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전체 시스템에서 어린이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든가 경보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변안전 시스템인데요. 신변안전 시스템은 통학로상의 특정 장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 영상을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크게 3가지의 건널목이 있더라. 그러면 그 건널목마다 통과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목걸이 같은 IoT 시스템이 지나가게 되면 카메라가 그거에 반응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1분, 2분, 3분 집까지 뭐 학교 가는데 4분 걸리더라. 그러면 1분, 2분, 3분, 4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진,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가 없어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는 이제 수상한 자의 정보를 교내 방송으로 알리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전자발찌와 같은 시스템이 특히 그 특정 범죄 형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자발찌 같은 것들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학교에 전자발찌 리더가 있어서 학교 안에 그 범죄자가 들어가게 되면 학생 전체의 핸드폰에게 문자가 가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수상한 정보를 교내 방송으로 알린다거나 또는 휴대전화 콘텐츠로 전달하는 이러한 어린이 보호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벤치마킹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독거노인의 전력 사용량이 줄면 SOS가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독거노인은 혼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파서 쓰러졌는지 아니면 위급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전력 사용량이 꾸준하게 사용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 기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이 넘어서고 집 안에 있는 센서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더라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시범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최대한 빨리 응급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는 전력 모니터링 디바이스고요. 위치 확인 디바이스, 그리고 서비스는 응급 통지 서비스, 응급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역시 이제 독거노인 댁내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I와 같은 전력 시스템이 아니라 독거노인의 목걸이라던가 몸이라던가 핸드폰과 같이 독거노인 댁내에 센서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 장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심박계 또는 혈압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그 신호를 자동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보내서 응급 지원을 받는 이런 서비스들도 국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응급 호출이나 화재 감지, 가스 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댁 내에서 마음대로 생활하시다가 위험이 빠지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응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IoT와 취약계층 보호에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응급 단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실제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면 이제 그 노약자분이 저기 보이는데요. 여성분도 되고 그리고 어린이도 되고 노약자분도 되겠죠. 자, 그래서 버튼이 여러 개가 있고 구급 신고, 화재 신고, 뭐 안전 돌봄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119 상황실로 갈지 아니면 경찰서로 갈지 아니면 보호자한테 갈지 아니면 돌보미로 갈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응급 신호에 관련 병원으로 갈지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 IoT 센서가 모두 갖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통신과 연결돼서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취약계층과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이 사회 취약층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회 안전망 그리고 IoT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1차, 2차,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안전망은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이런 것 같이 국민 일반 아주 넓은 범위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1차 안전망이라고 하고요. 2차 안전망은 그중에 사회 취약층, 예를 들면 노년층이나 청소년, 어린이,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차 안전망에 관련되는 산업재해라든가 국가적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저희가 3차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모두 IoT가 들어가게 되면 사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안전망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위주로 2차 안전망은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차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선박, 차량, 교통, 비행기 이런 거와 같은 큰 이런 그 교통 시스템이나 또는 철도와 같은 시스템들 또는 전력망 시스템들과 같이 사회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IoT 기술로서 그 재난을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 2, 3차 안전망과 IoT의 관계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어린이, 노년층,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IoT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IoT와 사회 안전망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